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과거를 정리하고 밝은 미래로 향해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적폐청산의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적폐청산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너무 많은 적폐가 쌓여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만 하더라도 외국에서는 경제는 한국이 발전했지만 정치와 사회는 너무나 뒤져 있기 때문에 생긴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적폐, 곳곳에 켜켜이 쌓여 있는 이 적폐를 누구의 적폐를 청산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권층이 일방적으로 집권하지 못한 층의 적폐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표적 청산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동안에 쌓여있던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 어떻게 앞으로 가느냐 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BBS 화정 토론은 적폐청산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주제로 두 분 전문가님들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 두 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을 맡고 계신 김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내신 진성호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적폐청산에 대해서 적폐청산은 해야 하나, 과연 현재와 같은 방식의 일방적인 적폐청산이 옳은가 하는 데 대해서 비판 의식도 있고, 또 지금과 같은 적폐청산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현 의원님.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신년사를 통해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바로 적폐청산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거라고 봅니다. 지지난해죠, 벌써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이 밝혀졌을 때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들의 탄식과 분노가 하늘을 찌렀습니다. 그래서 2016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서 파면이 됐고요. 그다음에 3월 30일 날 구속까지 되고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그동안 켜켜이 쌓여있던 대한민국 안에서 국정을 농단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발전을 방해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잡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개선해서 국민들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이 그런 잘못으로부터 벌어졌던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문재인 정부 탄생의 기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일부에서는 국민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했느냐 또는 미흡한 점이 뭐느냐라는 그런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요. 거기서 가장 해결해야 될 과제가 37.8%가 적폐청산으로 나타난 걸로 비춰보면, 이것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고 또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처음과 끝으로 적폐를 청산해서 제도개혁으로 가는 그런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니까 가장 크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가 과거의 정권과 다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너무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 부재였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다 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 지지의 근원이
전 정권과의 차별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 정권의 적폐청산을 다루는 것이 당연히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한번 받아본 기관장들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여와 야가 다 같이 한심하다. 우리나라 정치권 정말 이대로는 안 되고 우리나라 정치권이야말로 국가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적폐청산은 전 정권, 현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을 막론하고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진성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적폐청산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적폐 뭐 그 말 그대로 켜켜이 쌓여 있는 폐단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 벌어지고 있는 적폐청산입니다. 저는 사실 그 전에 박근혜 정부가 했던 많은 일들이 참 잘못된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적폐청산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 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민들이 의심할 만한 요소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부 부처 29개에 39개 정도의 이 과거청산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거나 진보 내지 좌익 성향의 지식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폐라는 것은 성향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이 특수활동비를 갖다가 그렇게 청와대에다 갖다 바치는 이런 것들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잡아낸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도 나왔지만 개성공단 폐쇄를 두고도 성향에 따라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할 때 과연 적폐청산과 같은 방식으로 외교 안보까지 건드리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있는가? 오늘 어떤 칼럼을 우연히 읽게 됐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본인이 하고 있는 이 적폐청산 때문에 점점 일이 힘들어지고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과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게이트 때 송성각 씨라고 있습니다. 콘텐츠 진흥원장인데 이분이 차은택의 이제 청탁으로 이 자리에 왔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분은 광고인인데 왜 이 자리에 왔느냐 자격 문제도 거론했지만 이 자리를 지키면서 상당히 많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언론에서는 어쨌든 청와대 실세로 거론되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 그러니까 탁현민 씨에 대해서는 어쨌든 나름대로 여성계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지만 지금 행정관으로 있는데 이분이 몸담았던 기획사의 사장, 다음 기획 대표라는 김모 씨가 이 자리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도 물론 이분이 개인적으로 훌륭할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콘텐츠진흥원이 어떤 곳입니까? 저도 문방위에서 국회의원을 했지만 굉장히 대한민국의 한류를 책임질 자리인데 특정한 어떤 기획사의 대표를 했던 분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과거를 청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문재인 정부는 잘하겠다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 물론 일부 저는 적폐청산 과정에서 잘하는 것도 있지만 과연 이런 식의 어떤 편향된 적폐청산 과정은 또 다른 국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는가? 좀 이따가 좀 자세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방식의 청산 스타일은 조금 거부감을 느끼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조금 제가 반론을 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적폐청산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저질러진 그 권력기관의 남용 문제가 시작이 돼서 국정농단 사태까지 번져진 거고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적폐청산의 근본적인 것은 권력기관에 의한 국정 운영의 남용입니다. 그래서 국정원, 검찰, 그다음에 통일부, 외교부,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와대 행정관과 관련되어 있는 그 문제는 또 별도로 별건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지금 이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처럼 했던 그 국정농단을 한 것이냐 비유하는 건 제가 볼 땐 적절치 않고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국정원 여직원을 동원한 댓글 공작이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졌고 그것이 박근혜 정부 때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서 이것이
진행이 된 거고요. 그리고 역으로 그 여직원을 이제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을 역으로 고발을 해서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거기에 포함한 14가지 국정원의 적폐의 14가지가 뭐 간첩 조작 사건도 있었고요. 블랙리스트 건도 있었고 그리고 NL1 발췌본 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시계 사건 등 포함한 14건에 대한 그 국정원의 적폐청산 TF에서 지목한 그 내용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검찰은 자체적으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하는 거고요. 국세청에 잘못된 점도 나왔던 거고 통일부 외교부도 마찬가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지금 전 정부에서 벌어졌던 이런 구조적이고 그다음에 치밀하게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제대로 바로잡자, 권력기관을 바로잡자는 것이 적폐청산의 주 내용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바로 이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김현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오늘 두 분이 전 의원이시지만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의원님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뭐 프레지던트 카터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김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박근혜 정부가 그 켜켜이 잘못된 일을 했는데 그렇게 누적된 일을 파헤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진성호 의원은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적폐청산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와 같이 진행되는 방식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김현 의원의 이 말씀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식에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자, 일단 저는 김현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사용되었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제가 봐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경우 그것을 밝혀내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지금 공무원들이 정권이 바뀐 직후에 이런 TF를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 정권이 한 일에 대해서 비판할 거는 비판하는 거는 맞지만 마치 뭐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 후진국들이 쓰는 저는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걸 게다가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적폐청산을 좀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계속 그 혐의 사실을 흘려가지고 망신 주기를 했다. 근데 지금 진행되는 적폐청산 과정을 볼 때 보수 성향의 국민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니 저거 정말 불법이면 고소하면 되는 거지. 왜 저렇게 자 먼저 TF가 발표를 하고 그것도 서로 마이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밤에 발표하고 그 다음날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심지어 문무일 검찰총장에 따르면 한때는 서울중앙지검의 3분의 1 정도의 검사들이 지금 정부가 이야기한 적폐청산 수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모든 검찰들을 갖다가 이렇게 여기에다가 많이 동원하는 거는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다 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마치 기획수사하는 듯이 가령 예를 들어서 김관진 전 장관이라든지 뭐 김태호 전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구속 안 됐다고 해서 뭐 무혐의라고 보지는 않지만 지금 진행되는 이 검찰의 수사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굳이 구속까지 일부러 시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느냐. 또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는 불법이 있다면 당연히 검찰이 불러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지금 아직 그런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기 전에 여당의 중진 의원들이 마이크를 잡고 마치 범죄자처럼 이야기하는 것들 뭐 장난 삼아서 다스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저는요 적어도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여당 다선 의원들의 발언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누구든지 간에 대한민국 헌법 앞에는 평등해야 하지만 이런 식의 수사는 보수 성향의 일부 국민들이 볼 때는 정치 보복으로 저는 비친다고 봅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불법이냐 합법이냐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인데 지금 저는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것도 많다고 보지만 지금 하는 검찰 수사 행태나 지금 각 부처의 TF들이 하고 있는 행태들을 보면
저는 이러다가 외교 안보까지도 적폐청산에 몰려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소리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저는 많다는 것도 문재인 정부에 저는 충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자, 그 세 번째 질문을 또 우리 진성호 의원께서 먼저 해주셨어요. 자, 이번 적폐청산의 일련의 과정이 우리 사회에 켜켜이 쌓여 있는 적폐,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여야가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느 한편이 다른 한편이 하는 정치 보복이 아닌가, 이런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아마 6.5 대 3.5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정치 보복이냐 아니면은 국민들이 바라는 적폐청산을 하고 있느냐. 적폐청산을 하고 있다라는 답이 한 6.5 정도 될 것 같고요.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한 3 정도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청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일부, 그러니까 국민들이 한 3 정도 할 정도가 아마 정치보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치보복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서 공작을 하거나 또는 망신주기를 하거나 그래서 나중에 무죄가 되는 사건이 바로 정치보복이라고 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또는 각 부처에서는 조사를 하고 나서 검찰에 이첩을 할 때는 그 명확하게 불법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야당이 불리하니까 만들어낸 프레임이라고, 잘못된 프레임이다, 나쁜 프레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다스는 누구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들 또는 중진 의원들이 장난삼아 얘기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를 장난삼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스는 누구 거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2008년도에 이명박 당선인 시절에 그 한 50여일 동안 특검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진술했던 그 운전기사나 아니면은 총무팀장이나 그다음에 그 경리 차장이 진술을 당시에 안 한 분이 2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운전했던 분의 경우는 최근에 본인이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는 점을 언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 그러니까 검찰에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한 거고 자료도 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무슨 정권에 의해서 우리 정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진술했던 내용과 다르다라는 것을 또 하는 거고, 또 하나 밝혀진 것은 딸이 다스에 위장 취업을 해서 외국으로 유학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 그다음에 그 이시영 씨가 다스와 상관이 없는데 왜 이상은 형님이 실질적 소유자라고 한다면 그 아들은 제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그 회사에 그 고속 승진을 하느냐, 이런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거고 또 수사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고발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가 과도하게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정치보복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걱정은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신년사에서 과거에 진행된 것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되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라고 했고, 지난 12월 27일 날 경제장관들이 모여서 2018년도 경제운영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그다음에 좋은 그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많은 그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에 3만 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 문제도 잡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복지 문제 이런 것들도 차분차분 하겠다라는 것을 냈기 때문에 이 정부가 적폐청산에만 매달려 가지고 과거 정부를 망신주기를 한다거나 또는 미래나 현재가 없는 그런 지도를 그리지 않고 국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말씀하신 그 정치 보복은 저희는 머릿속에 있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정말 그야말로 억울하게 그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고,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오랫동안 다잡은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단순하게 과거 정부가 잘못됐다
또는 그 정부에서 벌어진 일을 마치 무엇인가를 캐내려고 한다.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잘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다스는 누구 거냐라고 얘기했던 것이 시민사회 또는 국민들 일부에서 계속 문제제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정치권은 당연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의정활동의 기본이고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네. 네, 근데 지금 현재 이것이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말하자면 적폐청산을 함에 있어서 편가르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김현 의원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집권 여당 내부에서 적폐청산 좀 과도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그 자성이나 자제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무일 검찰총장도 지난달에 적폐청산은 빨리 끝내고 검찰 본연의 임무로 가겠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고, 또 정세균 국회의장, 물론 지금 현재 당적은 없으시지만 그러나 엄연히 여당 출신 의장이신데 적폐청산의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여당 내에서도 그러한 우려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11월 달에 한번 그 얘기했죠. 이제 올해 안에 그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수사 의뢰한 상황에 대해서 그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거두절미하고 그러니까 올해 안에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만 좀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원에 의한 그 적폐청산 TF에서 제시했던 수사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요. 가장 최근에는 수사에는 때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잘못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얘기를 했고, 또 어저께 신년사에서도 그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하시면서 공수처를 얘기를 했죠. 공수처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그 검찰 내부에서의 그런 그 잘못된 관행을 좀 바로잡는 노력을 또 한편으로 하면서 검찰 본연의,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독립에 그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난제를 해결하려면은 좀 그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수처를 정치권에서 좀 해주고, 그다음에 형사소송법도 좀 손질해주고, 그러니까 사법개혁특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그런 차원으로 좀 역할을 하면 검찰이 괜한 오해 받지 않고, 그다음에 공수처를 만들어주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의 인력이 한 뭐 50명에서 60명이 그 사건에만 이렇게 수사를 하다 보면 과도하게 검찰이 전체가 마치 적폐청산 내만 함몰되어 있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공수처를 만들어서 좀 띄어내고요. 그러니까 그 고위 공직자들에 의한 불편부당했던 내지는 부정부패를 좀 그쪽에서 좀 해결하면 검찰 본연의 임무, 그러니까 사회 정의를 바로잡는 문제나 아니면은 그 일상적인 그런 검찰이 해야 될 개혁 과제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요청을 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공수처를 만들어서 수사를 하면 검찰과 그 공수처가 좀 견제와 균형의 관계가 되니까 지금 우려하는 상황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야당에서 지적하는 정치 보복뿐만 아니라 여당 안에서 우려 물론 있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 중진 의원들 오늘 뭐 조선일보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보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국민들 또는 일부 야당에서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또 여당 안에서도 그런 우려를 전달하는 소리가 존재하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과거사도 잘 정리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두 가지를 다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도 있고 신년사도 있기 때문에 정당은 그러니까 저희 지지자들 또는 당원들의 요청 요구를 또 수용해서 그러니까 정당 활동을 하는 거고요. 의정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이렇게 그 수용해서 갈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오늘 지금까지 진행된 적폐청산에 관한 논의에서 과거 정권이 잘못했기 때문에 적폐청산은 해야 한다라는 데 대해서는 두 분이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그 적폐청산의 방향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가적으로 쌓여 있는 적폐청산이라는 근본 문제를 청산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어떠한 정치 세력, 즉 집권한 정치 세력이 집권하지 못한 정치 세력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국정원, 특히 지난번 이 통일부의 적폐청산위원회 등등에서 다룬 문제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국가의 안보와 관계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정원은 나라의 비밀을 유지해야 될 것인데 이 자체가 낱낱이 시민단체 등등에도 공개되는 것 같고, 또 적폐청산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연 이 개성공단 폐쇄의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문제를 통일부 적폐청산위원회에서 문제 있다고 다루자 미 국무부에서 특별 성명을 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폐청산과 국가의 안보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성호 의원님, 아까 못하신 말씀 시작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지금 김현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부는 공감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공수처 문제 같은 건 좀 다른 것 같은 게,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거는 무슨 개혁을 갖다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당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라든지 공수처의 규모라든지 그 직능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반대일까 하는 건 아니고요. 과거 제가 이제 10년 전 한나라당 시절에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권을 잡은 정당은 공수처 유혹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수처를 잘못 운영하게 되면 지금 검찰에 대해서도 정치검찰 비판이 있는데 더 강력한 정치검찰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이지, 저도 뭐 공수처가 만약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원만하게 출범한다면 뭐 나쁜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진행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외교나 안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박근혜 정부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하고 그 협상 과정 자체를 갖다가 TF팀에 의해서 까발겨지면서 한일 관계가 경색되는 것, 특히 지금 이 평창 올림픽과 또 북한 핵미사일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한일 관계가 좀 흔들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섣부른 판단이 있지만, 어쨌든 이 TF팀이 정의를 위해서 말씀하는 것까지는 저는 이해를 하지만 안보 문제나 외교 문제는 또 다른 복잡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검찰 문제인데, 지금 이제 뒤늦게 검찰도 스스로 이제 과거에 대해서 반성을 시작했는데, 자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 상황이 지금 상황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 그러니까 2007년도에 이미 지금 김현 대변인 처음처럼 말씀하시지만 딸의 위장 취업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그 이명박 후보한테 비판을 좀 했습니다. 이거는 사과를 해야 된다. 내가 뭐 위장전입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위장 취업이 말이 되느냐. 이거 보면 당신 대통령 못 된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온 이야기인데, 자, 왜 그러면 지금 특검도 하고 검찰도 하고 수사했던 거를 지금 검찰이 다시 수사하느냐. 그러면 그전에 저는 검찰 내부에 그러면 그때 잘못했던 분들에 대해서 검찰의 어떤 사과와 반성도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 저는 비참한 이야기인 게,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상당히 이제 상위권에 올라가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의 수사 태도가 이렇게 변한다면야 어떻게 검찰을 믿겠습니까? 저는 지금 문무일 총장이 저는 잘하리라고 보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거 청부 수사 아니냐? 왜? 국민들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많은 고소를 하고 민원을 넣습니다.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니까 좀 수사해 주시오. 그거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이 정부가 주는 숙제는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 물론 저는 그중에 일부는 제가 봐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만,
이렇게 요란하게 시끄럽게 검찰이 한다는 것. 그래서 아마 저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검찰도 물론 분명히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막 나열식으로 정부가 수사 의뢰만 하면 다 이렇게 한다? 저는 국민의 피로감을 떠나가지고 검찰 스스로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게 중요한가? 또 다른 일들이 중요한가? 저는 세월호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비판받았는데도 제천 화재가 이렇게 안 변했다는 것. 저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중요한 일들 그리고 미래의 우리 2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자칫 소홀히 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한번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또 다음 정부에서 또 보복을 하는 거 아니냐 또는 문제를 삼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금융실명제만큼이나 중요한 게 정책실명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지난 정부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자체 감찰도 통해서 이제 자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보다 훨씬 더 무게가 있는 잘못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고요. 지금 정치인들이 잘못한 일을 적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권력 기관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한 국정농단 관행이 잘못된 것 이것을 적폐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청산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문제가 있으면 그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아니면은 뇌물이나 이런 것이겠죠. 그걸 적폐라고 표현하는 건 마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이우현 의원이나 아니면 최경환 의원이나 이런 분들 서청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 수사선상에 있는 것을 적폐라고 얘기하고 청산하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개별 정치인들이 잘못된 것, 개별 자치단체장이 잘못한 것은 그 법에 준하는 걸로 조사를 받거나 무죄가 되거나 아니면 조사를 받았는데 문제가 있으면은 사법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이것이 적폐청산하고 연결지어서 마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 또는 문재인 정부가 하는 모든 것이 적폐청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나쁜 프레임으로 가두어서 마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권력기관을 남용해서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바로잡자라는 게 적폐청산이고요. 그리고 잘못된 관행. 예를 들면 강원랜드에서 518명을 무작위로 넣어가지고 그중에 200명 가량을 실력도 안 되고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이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의 5명이나 연루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거 일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담합해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보장해 주자는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 이런 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원이 군이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군은 엄격하게 정책 중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국정원은 해외에서 우리 정보위원들이 활동을 하라는 그 돈을 대통령이 사실은 갈취를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통일부 개성공단은요. 하루아침에 통일은 대박이라고 해놓고 몇 개월 뒤에 개성공단을 그렇게 구두로 지시해가지고 없앱니까? 닫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개성공단을 닫아놓고 동계평창올림픽을 어떻게 성공리에 치르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대통령이 파면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치르는 동계평창올림픽이지만 2016년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박근혜 대통령이 개막식에서 연설을 하던 겁니다. 개성공단을 막아놓고 어느 전 세계인 사람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평창 동계올림픽을 참여하겠습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의 국정 운영에 대한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가 국정을 좌지우지했다. 그래서 이게 나라냐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성공단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일본 위안부 문제는요. 과거사는 제대로 바로잡고 그리고 일본과 한국에 외교는 해야죠. 아베 총리가 안 온다고 얘기하는 게 잘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는 국가가 여야가 초월해서 국민이 합심해가지고 힘을 모아줄 때 외국에 나가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1미리미터도 움직일 수 없다. 그럼 한미 FTA 협상은 왜 합니까? 다시. 국가 간의
약속이라 하더라도 정세가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그리고 과거에 잘못된 협정이라면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게 외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은 청산해야 되는 것이고요. 개별 정치인들이 잘못한 것은 그것 법의 심판과 잣대로 가는 것이고요. 외교의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대한민국의 이익에 복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구분해서 가야지 총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다는 걸로 이것을 단기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집권한 10년 동안의 경험을 갖고 있는 정당에서 책임 있게 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권마다 적폐를 청산하면서 그 적폐의 그 기준과 대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적폐를 청산함에 있어서 너무 한쪽에는 엄밀한 잣대를 대고 다른 쪽에는 아주 성근 잣대를 댄다면 그 자체가 이 불공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 적폐 청산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진성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폐라는 것은 어느 시대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범죄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때는 검찰이나 경찰이 부패해서 마약이나 이런 어떤 이 조폭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할 때 범죄와의 전쟁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박수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이 분노하는 최순실 게이트로 말미암은 이 국정원과 이런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하는 거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도 저는 김현 대변인은 그렇게 안 보시지만 저는 이 적폐라고 봅니다. 왜? 기재부 장관 시절에 특활비 1억 원 받았다는 혐의가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역시 국정원과 관련된 적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끝도 없는데 다만 그 기준을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매스를 들이대고 어떤 사람한테는 후하게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정리하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말씀 잘하시는 두 분이 오셔서 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뜨거운 감자를 다루다 보니까 서로 다른 진영으로 뜨거운 감자를 쏘아대셨는데 그만큼 오늘 토론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이 뜨거운 주제를 놓고 슬기롭게 균형을 찾으면서 토론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적폐청산의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